대표님께서 컨설팅 하시면 저도 놀라운 게 줄 서는 매장 100%거든요. 항상 잘 됐던 내 매장이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기준 이상을 넘겨야 운이라는 게 오는 거지, 사람들을 끌어오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니즈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성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할 1할 노력이 절대로 적은 요소가 아니다.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된다고 막 좌절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치우고 또 와서 하나 치우고, 이거 손해예요. 네, 콘텐츠를 노출시켜야 돼요. 매장을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맛있게 보이는 거. 메뉴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대문 사진, 영상 등등을 다 만들어 드리는데, 음식이 맛있게 보여야 되는데, 많은 태블릿 PC들이랑 계약을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태블릿 PC 써봤잖아요. 태블릿 PC마다 메뉴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하이오더라는 태블릿 PC와 계약을 했는데, 내 소식에 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넣으면 땡땡 맛집 플레이스에 돋보이는 플레이스가 된다. 이렇게 돋보이는 플레이스 만들어주려면 고급 인력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진을 찍어주니까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좀 뭔가 애매해. 첫 번째로는 너무 귀여워 보여요. 먹을 수 있지만 이태리스러운 뭔가의 데코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파르팔레 쇼면 있죠?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본 모양의 쇼면 있죠? 이 위에 올려주면 저는 여기가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성비 있는 음식을 팔더라도 우리가 하는 음식이 저렴한 음식이 아니에요. 전국대회 수상한 셰프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주기 위해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성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찍어보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컨셉은 포지타노입니다. 유럽풍 돈가스인데 손님들이 보는 이 메뉴판 사진 마음이 빡빡하게 만들어야 보기 좋은 게 선택도 잘 되니까. 맞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으세요? 메인이 되는 음식은 돈가스예요. 돈가스를 위주로 촬영을 하되, 돈가스만 있으면 주변 빈 공간들이 너무 이제 비어 보이고 사진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오브제들을 같이 놔줌으로써 채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가운데는 항상 메인 메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 주변에는 장국이나 샐러드 같은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가스 샐러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수요가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수요가 있을 것 같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맛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하프컷으로 해서 세트 메뉴 구성에 돈가스 샐러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돈가스를 판매하는 곳이고,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태리식의 돈가스를 드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맛있는 메뉴를 좀 더 작게 만들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힘률이 나올 수 있는 세트 구성으로 보기가 좋은 그런 컨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 술집 가면 페이준 치킨 샐러드 엄청 먹었거든요. 돈가스 샐러드가 있었다면 이거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자극적이에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 이거 하프컷을 양 줄여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 메뉴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메뉴에다가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 메뉴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파스타에 추가해서 먹었어요. 맞아요. 세트 메뉴로 따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사람이 하나가 지나가기에도 힘들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선에서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여기 손님 있잖아요. 여기 손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손님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혀요. 간곡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손님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 지금 테이블 몇 명까지 앉으시죠? 2번 갈 거예요? 아무리 잘해야 한 번이에요. 맞죠? 한 테이블당 2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 홀에 사람들이 1.5명 상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상주한다? 이거 손해예요. 홀에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여기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내가 이 홀 동선을 만든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치우고 또 와서 하나 치우고, 알바 쓰잖아요? 한 타임 치우고 브레이크 타임이다.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남겨놓겠죠.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홀 동선이 너무 힘들다. 그 피크 타임 한 타임을 칠 수 있는 최소 테이블 배수의 3, 4배 컨텐츠를 여기 놔줘야 돼요. 앞접시, 물컵, 물티슈, 냅킨, 커트러리 들고 가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가서 놔드리면 숙련된 사람들은 진짜 4개까지도 가능할걸요? 진짜예요. 이거 너무 쉬워요. 최소 4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걸 저희는 한 번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인건비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순수익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 주말만 한번 쳐보고 문제점들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시죠. 요즘 너무 춥거든요. 매출이 어떤지, 운영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줄 엄청 섰다 얘기 들었어. 오픈하고 나서부터 점심시간에는 완성 웨이팅 달리고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소리를 듣고 이것들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수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망하는 매장들이 손님들이 안 좋은 소리를 쟤 내 안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매출 4배 는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 그거를 수용을 하는 것 자체가 열린 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작은 평수의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게 한계예요. 돈가스를 1인당 10,000원대 최대 중반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투고와 배달. 아직 투고와 배달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후로 투고와 배달까지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까지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웨이팅을 서게 되면 빠지는 손님도 사실 있잖아요. 상권 자체도 이제 하나의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고 저희가 이제 후불형 결제를 썼거든요. 식사하시고 카운터까지 오셔서 계좌 하시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선불형 테이블로드로 바로 보냈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점심시간에 좀 쉬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1분 1초가 저희한테는 매출이고 고객분들의 만족도인데 메뉴에 있는 시스템 자체도 모든 메뉴가 5분대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웨이팅 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빠른 시스템을 하는데도 웨이팅을 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에 대한 맛과 대표님과 함께 했던 이제 컨설팅과 가게의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서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상업 하실 때 2배 이상 올랐어요? 11월에 오픈하고 나서부터 홀 매출은 2배 넘어. 이런 게 있어요. 청년 모르는 월세를 내진 않지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게 약하거든요. 근데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빠르게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어요. 이것들을 재밌게들 만들어내면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도 100배까지 힘들겠지만 10배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컨설팅 하시면 저도 놀라운 게 줄 서는 매장 100%거든요. 비결이 제3의 시선에서 대표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주는 게 이제 오픈한 만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한 끗 있거든요. 한 끗만 딱 건드려주면 올 수밖에 없어요. 머뭇거리는 포인트만 저희가 딱 터뜨려주면 포텐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포텐을 팍 터뜨려줄 수 있는 포인트만 딱 건드려주면 잘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대표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프로필에 보시면 리틀리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이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블릿 PC 쓰고 있잖아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불형 기능, 두 번째로는 풀형 기능이 있어요. 매장을 한번 보세요. 동선을 한번 봅시다. 넓지 않아요. 손님들이 결제를 하러 겹치면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는 격수가 돼버립니다. 여기는 선불형으로 바꿔요. 다른 데들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줘요. 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하이오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짜로 바꿔줘요. 진짜요? 통신사도 보면 약정 풀면 할인값 주라고 그러잖아요. 하이오더를 써보니까 운영에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편의시설로 만들어주세요. 오 대박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특급 메뉴판이죠. 반응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태블릿 PC 조금 쓰면 답답해서 못 쓰거든요. 속도도 엄청 빨라요. 광고는 아니고 선불형 시스템 때문에 겹칠 일이 없다. 올리 서버들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좁은 동선을 가시신 분들은 이런 선불형 태블릿을 쓰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디테일하게 찍어드릴게요.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이탈리 돈가스랑 이것들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메뉴 안에다 같이 입혀보시죠. 사진 하나도 있어 보이는 재밌는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상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만 있잖아요. 여기서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요. 물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게 이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산이란 지역, 인근 지역에서도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마케팅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기호 상품이 아니에요. 기호 상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으로 줄 설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인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 니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 네이버. 거의 90%의 사람들이 네이버에 서칭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네이버에 돈가스 맛집, 안산 맛집, 수원 맛집, 스테이크 맛집, 맛집을 서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노출이 쉽게 되지 않아요. 리뷰를 이벤트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쌓아놓는 게 필요해요.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가 쌓이는 곳들, 더 나아가서 많이 쌓여있는 곳들을 사람들이 첫 번째 신뢰를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방문자 리뷰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방문자 리뷰가 우리의 한 땀 한 땀 노력이 쌓인 거거든요. 리뷰들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네이버에서 10BC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광고인데 원래는 3만원까지밖에 안 됐어요. 1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이 시간대 과금을 많이 하시면 공격적으로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케팅을 매출이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없고 니즈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니즈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볼 수 있는 매개체들의 내 콘텐츠를 노출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지역 페이지 있죠. 지역 플러스 맛집, 가볼 만한 곳, 이런 뭐 키워드의 지역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들에 오픈을 하는 것들을 한 번만 올리지 않으면 올라옵니다. 우리는 아직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더 쉽다.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매출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 높죠? 그럼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세금 구간도 높아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성실 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좋은 게 아니야. 돈 많이 번다고 더블 그리고 되겠는데 그때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 구간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장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손익분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팔면 오케이네. 사람을 더 써야 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이빠이 쳐서 매출을 그냥 이빠이 끌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그릇을 만들어 두었는지, 이것들만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왔던 손님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일이 없어요. 실망하고 돌아간 손님들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매출은 올리면 돼. 내가 매출을 올렸을 때 감당할 그릇이 되었느냐. 네이버에다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매장이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그게 빠졌었구나 하는 거를 빨리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마케팅 없이도 줄 서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점심이나 저녁이나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고 웨이팅도 하고 사소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 영수증 리뷰에 대한 중요성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매장은 이제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를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잘 됐을 때 오히려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해서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좋을 만한 게 카카오톡 채널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한 거예요. 밀키트를 팔 때나 행사를 할 때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림 구간. 인스타그램도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95%가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인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1티어는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죠. 운치기상, 운구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0%의 노력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릇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릇의 크기를 늘리지 못하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하더라도 마케팅 요소,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면 매출이 2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30만 원에 그치고 너무 잘 된다고 너무 안 된다고 일일비하지 말고 장사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정치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매장들은 꾸준히 잘 돼요. 잘 되는 매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쌓여있던 노력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팬덤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매장을 가꾸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던 어떤 날이든 춥던 덥던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들이 쌓여서 능력이 되고 능력들이 쌓여서 맛집이 된다. 하루 안 된다고 이번 달 안 된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끝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지 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노력하시면 결국에는 대박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막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고 사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면서도 여기 맛있겠다 하고 매러 오시는 분들도 저 그거 들었어요. 그릴마스터 셰프래 지나가면서. 맞아요. 제가 그릴마스터입니다. 전국에서 8명 있는 이번 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고 오프랑 대표님과 같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 매출이 정말 기대됩니다. 요즘에 운충 많잖아요. 재능도 운이야. 다 운이야. 잘못들 생각하고 있어요. 운이 평생 가지 않아요. 한번 올 때 받아들일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항상 잘 됐던 내 매장이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능력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능력이라는 게 기준 이상을 넘겨야 운이라는 게 오는 거지 내 노력 이게 없으면 3할 1할이 아니라 이게 100%고 90%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능력이 노력하는 자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응대하고 계속적으로 매장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3할 1할 노력이 절대로 적은 요소가 아니다. 100이라고 봐도 된다. 100이라고 봐도 되죠. 1, 3을 채우면은 그 운이라는 건 따라온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 안에서는 노력이 100%예요.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된다고 막 좌절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어쨌든 저질러 놓으면 망하면 끝이에요. 다음 생이 있는 줄 알아. 요즘 그 회생도 잘 안 돼요. 개인 파산 회생 잘 안 해.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잘 안 해줍니다. 뭐 안 된다고 나 파산하면 되지 회생하면 되지 개소리예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아득바득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의지하고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기준 어느 정도 능력 노력 이것들이 받쳐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세요. 제발 노력이 100%예요. 노력하세요.